과연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서 막 공부부터 무작정 시작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초수의 수석으로 임용고시를 합격한 제가 시험 준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합격하실 가능성이 정말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연초라 공무원 시험 아니면 각종 전문직 시험 아니면 고시 등과 같은 이런 시험들을 준비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신 분들 중에서는 빨리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서 막 공부부터 무작정 시작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칩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고시 같은 이렇게 호흡이 긴 시험들은 무작정 공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초수의 수석으로 임용고시를 합격한 제가 시험 준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시중에 합격 수기들을 죄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여행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프랑스 여행을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럼 바로 티켓을 예매해서 출발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랬다가는 생판 모르는 프랑스에 도착을 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 우왕좌왕할 거고 길도 잃을 거고 헤매실 거고 그렇게 허둥지둥 되다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여행이 절대 만족스럽지 않겠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면 오히려 허둥지둥 되다가 시간을 많이, 정말 많이 낭비할 거예요. 어쩌면 순간순간 결정들을 잘못해서 초수가 아니라요. 재수, 삼수, 그리고 합격까지 가는 그 길이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여행 얘기로 돌아와서 만족스러운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계획을 짜야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미 프랑스를 다녀온 사람들의 여행 코스들을 보고 여행 계획을 짜는데요. 프랑스를 이미 다녀온 사람들의 그 여행 코스들만 둘러봐도 관광지들이 어느 정도 추려져 있고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문 순서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각 관광지의 오픈 시간대라던가 사진 스팟이라던가 이런 꿀팁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행 코스들을 막 다 살피다 보면 그 여행 코스들마다 겹치는 여행 관광지들이 있겠죠? 그럼 그 여행 관광지는 꼭 가봐야 되는 관광지인 거예요. 이렇게 꼭 가봐야 되는 관광지가 어딘지도 알게 되고 각종 관광지별 꿀팁들도 알게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우리만의 여행 계획을 짜서 여행을 간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시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시험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까지 가는 그 도중에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시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요? 바로 합격 수기입니다. 제가 만약 지금 공무원 시험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저라면요. 바로 합격 수기들을 있는 대로 다 찾아서 쭉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합격 수기를 바탕으로 그 해당 시험의 밑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이 시험은 어떤 특성을 가진 시험인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 시험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시험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저도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합격한 선배들을 최대한 많이 만났고 한두 다리를 거쳐서라도 합격한 선배들이 있다면 연락처를 얻어서 전화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용고시 카페에 올라와 있는 합격 수기들을 죄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합격 수기들을 읽으면서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파악했어요. 아, 교육학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임용고시에서. 아, 교육학 인강은 다 듣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합격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합격 수기들을 바탕으로 임용고시라는 시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고, 그 밑그림을 토대로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수험 기간 중에 고민되는 상황들이 있죠. 이 강의를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노트 정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순간순간 결정들을 할 때는 다 합격 수기와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험 기간 중에 시간 낭비를 최대한 하지 않고 25살의 나이로 1년 만에 임용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각종 고시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합격 수기부터 쫙 읽어보셔야 합니다. 단, 이 합격 수기들을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이상한 것들은 걸러내고 취할 것들만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합격 수기들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합격 수기를 제대로 읽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합격 수기를 읽을 때 유의하는 사항들을 5가지로 추려서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합격자의 상황 파악하기. 합격자마다 시작하는 실력, 시점이 다 다르고 수험 생활의 상황도 다 달라요. 이런 상황과 환경적 요인들을 베이스에 두고 그거를 감안을 해서 그 합격자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의 영어 과목을 예로 들어볼게요. 애초에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과 그냥 일반인의 영어 실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영어 과목 너무 쉬우니까 비중을 줄여라.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만 보세요. 라고 했다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 사람처럼 공부를 해서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과 공부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고시원에 살면서 24시간을 고시에 몰두한 사람, 그 사람과 똑같은 전략으로 공부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는 사람의 그런 상황적인 요인들을 감안을 하셔서 합격 수기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합격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 파악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합격의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그거는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임용고시를 예를 들어 합격 수기들을 쫙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교육학은 기본 강의만 듣고 나머지 시간은 너가 직접 공부하고 암기하고 인출하는 데 시간을 써라. 괜히 강의들 들으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전공 과목은 내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회독을 위해서 단거나 정리는 꼭 해둬라. 이게 나중에 힘을 발했다. 그리고 임용고시는 뭐 2차 시험보다 1차 시험에 고득점을 맞아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까불지 말고 1차 시험에 준비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막 나와요. 저도 임용고시를 엄청 높은 점수로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본인의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지 않기. 합격 수기들을 보면 사람마다 다 전략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 전략 따라가도 돼요. 단, 입맛대로만 따라가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합격자 중에 한 명이 나는 12시간 잤다. 잠은 푹 자는 게 중요하다. 라고 했다면,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공부했길래 12시간이나 자고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애초에 공부를 잘했나? 아니면 장수생이어서 이미 공부가 많이 쌓여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 합격자도 12시간 자는데 나도 이제 오늘부터 12시간 잘 거야. 라고 나 편한 쪽으로 내 입맛대로 합격자의 전략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는 전략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초고득점자와 초수 합격생의 이야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에 합격한 사람은 그만큼 최적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초수에 합격한 사람은 시간 낭비하는 그런 삽질을 최대한 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수 합격자는 어떤 전략을 짰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물론 운이 좋아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초수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또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이 돼요. 그게 바로 빠른 합격을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거를 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득점자 아니면 빠르게 합격한 초수 합격생의 이야기에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장수 합격생의 반성, 성찰에서 포인트를 찾아라. 장수에 합격하신 분들은요, 내공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수 합격생들의 전략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이 좋으셨으면 더 빨리 합격을 했겠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장수 합격생들은 공부량이 정말 많이 쌓여서 합격을 했거나 아니면 초반 몇 년은 잘못된 전략을 짜서 시간 낭비를 하시다가 뒤늦게 좋은 전략을 깨닫고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으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장수 합격생의 이야기, 합격 수기라면 그분들이 초반에 시간을 많이 낭비했던 그 전략들, 그리고 그에 대한 후회, 성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분들이 미리 실수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그걸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험생활 순간순간에서 실수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합격 수기 읽는 방법을 5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합격 수기는 인강 사이트들에서 모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많은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그 시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전략을 짜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 임용고시 합격 수기는 제가 운영하는 지혜로운 임용고시생 카페에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 수기를 보내시고 싶은 임용고시생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합격 수기보다 더 좋은 건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실력으로 시작을 해서 합격한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저라면 시험 준비 전에 합격하신 선배님들부터 쫙 만나보고 시험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뭐 사람마다 곤조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난 저 사람만 안 들어.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나는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 다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신다면 합격하실 가능성이 정말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뿅.